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근거는 옥중에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입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은 지금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사람입니다.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의 말만 듣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담한 검사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김봉현의 옥중 편지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봉현이 주장하는 그 지난해 7월의 술자리, 검사 3명이 있었다는 그 술자리의 진실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김봉현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7명이 이 룸살롱 접대 술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모두 검사는 없었다, 검사가 있었다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추적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이 현장의 7명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범죄 혐의자의 말만 믿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고 지금 검찰을, 이 범죄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범죄인처럼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거론된 검사들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직권남용 소송을 한다면 추미애 장관은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충격적인 보도. 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2차례의 옥중 편지에서 라임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F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은 접대 당시 자신과 검찰 출신 정관 A 변호사 그리고 검사 3명, 동향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모두 7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같은 F룸 사롱에서 김 씨가 김 전 행정관을 통해 금감원 검사역으로부터 금감원의 라임 검사 계획서를 입수한 2019년 8월 술자리와는 다른 술자리입니다. 지금 김봉현은 7월이라고 하는데 7월 어느 날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3명의 검사는 자, 그날이 며칠인지 말해보면 알리바이를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날짜를 지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7명이 있었는데 김봉현 1명만 빼고 나머지 6명, 김봉현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이 김봉현은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내가 검사들을 접대하는 자리로 당시 옆방에 있던 이 부사장과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인사를 시켰다. 김 전 행정관은 검사들과 명함을 교환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인펀드를 기획한 인물로 검사들에게 소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자, 나머지 6명, 7명 중에서 김봉현을 제외한 6명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김 씨와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하는 술자리가 없었다. 김 씨가 지목한 3명의 검사 역시 술 접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 김봉현 씨 측 인물로 볼 수 있는 이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어떨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작년 7월 김봉현과 몇 번의 술자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1심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을 대리한 변호사 역시
김 전 행정관이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와 술을 마셨다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압수수색에서도 김 전 행정관이 받았다는 현직 검사 명함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김봉현과 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룸살롱 술자리는 이미 법원 판결에도 나옵니다. 650만 원어치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금감원에 근무하는 검사역으로 보이는 후배들을 불러서 라임 검사 보고서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김봉현은 이렇게 물고 늘어졌을까요? 뻔합니다. 금융사기범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김봉현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수사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봉현이 주장한 7명, 그 중에서 김봉현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검사가 없었다, 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봉현의 일방적인 옥중 편지 주장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칼춤 추듯이 라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특정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만이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자, 김봉현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술자리는 당일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이 모두 F룸 살롱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김봉현은 작년 7월 F룸 살롱에서 가졌던 몇 차례의 술자리와 등장인물들을 하나로 합쳐 진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된다고 조선일보는 진단합니다. 자, 현재 김봉현은 술자리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대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들은 여기에 반발합니다. 날짜를 대면 우리 어디에서 뭐 했는지 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A 변호사가 당시 술자리에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며 검사들을 속였다는 김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왜? 라임 사태 관련 첫 번째 언론 보도는 작년 7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금감원 조사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20일쯤 시작됐는데 어떻게 김봉현이 미리 알고 검사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수사가 될 거니 접대했다?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자, 수사팀 검사를 김봉현이 조직합니까? A 변호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이 라임 사태의 경우에는 원래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검사 정원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서울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제하고 이 사건을 오히려 활발하게 수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봉현이 어떻게 알고 라임 사태를 수사할 예정인 검사들을 지목해서 술자리를 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라임 사태, 라임 수사 팀장? 자, 이런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지금 A 변호사는 검사들이 수사하면 이거 바로 나온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이 묘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까지 자신있게 말했던 이 김봉현의 옥중 편지가 정말 진실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조선일보 취재 보도만 가지고 김봉현이 완전한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나는 퍼즐을 맞춰보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거짓말을 바탕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자신있게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헌정사상 3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번을 추미애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정배 장관이 한 건데 그거는 이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된 것인데 이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공모를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실패한 수사입니다. 그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라임 사태와 관련된 서울 남부지검인데 서울 남부지검장, 전 지검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 했던 최근 지검장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오늘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건이 좀 심각합니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건이 넘는다고 하죠. 상당히 많은 혐의로 그동안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제대로 한다고 하면 도망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설령 이번 문재인 정권 임기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에 의한 혐의, 이거 제대로 수사한다면 백발백중 구속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법을 어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검찰 조직의 질서, 안정을 위해서 참고 있는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지만 이런 사건은 다른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대검찰청의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에 의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올겨왔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 상당히 힘들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라임 자산 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이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장관,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무엇보다 라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앞서 추 장관은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 비위 의혹이 보고됐는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적합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감찰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법세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보는 걸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지나친 처사이자 법에 대한 감각이, 의식이 없는 그런 윤석열에 대한 감정적 행위로 해석됩니다. 법세례는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뿐더러 언론 플레이용 정치 공작 쇼에 불과하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므로 대검 감찰권도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추미애 장관이 권한 없이 직접 대검에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 이날 윤석열 총장이 마침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막 날렸습니다. 속도에 말하면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기를 채우라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뉴스가 이날 저녁쯤 흘러나오자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나는 들은 바 없다. 이것은 법률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법세례는 추미애 장관의 막가파식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나날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기꾼의 거짓말을 활용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그날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윤 총장의 말을 듣다가 추미애 장관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윤 총장의 그날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처럼 지금 서울 남부지검은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남부지검장 박순철 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월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항명을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후임 인사를 임명했지만 지금 남부지검은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런 지시를 왜 내렸겠습니까? 윤석열을 겨냥한 겁니다. 오늘도 추미애 장관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뭐 언론 사주와 만난 것도 감찰하겠다, 뭐도 감찰하겠다, 개인을 향한 감찰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된다면 검찰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과 추미애 참으로 한심합니다. 오늘도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범여권 의원들은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이 무서운가 봅니다.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 합니다. 자, 22일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야성을 발휘해서 추미애 장관을 맹공하던 그날 그 말을 듣다가 추미애 장관이 감정적 컨트롤이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거 참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사 비위 의혹 또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정치의 신여 권력의 개로 만드는 그런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지금 추미애 장관이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수사를 한다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고 법원에서도 사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조윤선 등등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세월호 수사 방해니 뭐니 해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논리로라면 추미애 장관 정권이 바뀌면 라임 사태 수사 방해 이 의혹으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의 고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또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누군가가 하겠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왜? 일단 법세련이 오늘 대검찰청에 추미애를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추미애 사건, 이 직권남용의 사건을 수사 배당을 하면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